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그간의 G2의 무역 전장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압박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두 패권 국가의 해빙 모드가 전 세계 증시에 상승 기대감을 한껏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22일에서 23일에는 두 달여 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죠. 다만 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했었던 이력이 또 역시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금지입니다. 이번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장을 함께 해주시는 이현민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하고 있는 세부적인 요인을 저희가 함께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연동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종 상품들에서 대해서 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영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은 일단 가장 밀접한 일단 통화 종목이 일단 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단 해외 선물은 많은 종목들이 일단은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제 움직임 변동성을 많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일단 종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미국과 무역 갈등 자체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일단 작용을 하였었습니다. 관세를 둘러싸 일단은 힘겨루기 과정에서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중국 등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도 일단 월등히 웃돌면서 일단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 미중 간의 협상 자체가 일단은 무역 협상이 임박해지면서 일부 이러한 문제들이 좀 해소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유로존에서 일단 그리스가 일단 구제금융에 일단 졸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힘을 보탠 것과 그리고 관련해 달러의 최대 상대 통화 합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유로의 가치가 상승세를 보면서 달러의 약세를 두 번째로 일단은 네,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비판한 점도 일단 달러 약세에 일단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래서 현재 달러 약세로 인하다 보니까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일단 유로텍스와 골드의 경우에는 또 강한 매수세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좀 종목들로 보자면 이제 안전자산이 이제 골드도 있고 또는 통화상의 유로텍스도 있지만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도 일단은 배럴당 우리가 몇 달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원자재 가격에도 충분히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그리고 골드 그리고 네 통화상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일단은 통화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 달러 대비 일단 같은 안전자산 이제 골드하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큰 네 변동성을 같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 종목들을 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역 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 무역 갈등에 의해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면 최근에 좀 반대가 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속적인 이란 제재 그리고 무역 협상 기대 속에서 유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번 이슈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이슈는 또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슈 자체가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소식통에 의해서 일단 부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러한 이슈 자체는 일시적인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이러한 뉴스나 이러한 이슈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또한 이란 제재의 경우에는 일단 11월 달까지 일단은 좀 기간이 조금 더 있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 요인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일단은 뭐 이란 제재들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무역 분쟁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자체가 좀 완화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협상 자체가 조금 더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유가의 상승을 더 끌어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일단은 네, 이슈를 조금 더 가라앉힐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상승세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65달러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는 계속 11월까지는 네, 매수세로서 일단 유지해 주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65달러에서 움직임 보이곤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종목을 위해서 분석을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멘토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한 줄 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이 네, 말을 한 내용인데요. 네. 쉬운 것을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인간의 특징이다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말이라고요? 네.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차트를 보거나 또는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뭐 이슈라든지 전반적인 네, 정세를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기술적 분석, 아니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약간 펀더멘털적인 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참고할 만한 것이 무엇이 더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조금 화려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일단 현재 제가 지금 다루는 이슈 자체는 이제 글로벌 이슈인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가 모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느 자리든지 매수와 매도가 다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이제 매수와 매도 자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혼동성이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을 지켜놓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대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이드 한 문장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어떻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먼저 유로텍스의 경우에는 현재 제가 기본적으로 120틱 차트나 300틱 차트를 보는데 조금 더 지지자 라인을 보기 위해서 5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 약세가 나타났다가 바로 시가와 고가를 올라타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일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달러 자체가 약세를 보면서 유로화 자체가 좀 강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리스의 일단은 구제금융 자체가 일단 졸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의 경우에도 저도 이제 1.144, 10라인 부분에서 매수로서 일단 시가고가 라인까지 이제 가져갔고, 그 이후에 새벽장에서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제 달러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조금 더 약세가, 어떻게 보면 최근 너무 달러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면서 유로텍스 기존의 매수세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일단은 이제 9월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또한 이러한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서 미국의 견고한 흐름 경제지표 자체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강달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오늘 당일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1.15358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부터 일단 매수로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위쪽에서 일단 매수로 따라가기보다는 오늘도 아래쪽에 시가하고 저가가 같이 위치해 있는 만큼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비로, 그리고 충분히 일단은 1.153 오라인 자체도 무너지지 않을 때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시는 어디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느냐? 1차적으로 일단 1.158 라인과 그리고 2차적으로는 1.16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크게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1.166 라인까지, 다만 충분히 지금 이 라인에서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분명히 또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58 라인과 1.16 라인까지 열어두신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은 현재 10월물 차트인데요. 많이 흔드는 자체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위아래로 일단 등락 자체가 보여지는데 국제유가 자체는 일단 변화 요인이 제한된 쪽 가운데서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세는 보였지만은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약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일단 행정부가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강력 제재를 표명한 부분들도 일단 상승 부분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이란산 원유를 일단 수입한다면 해당국에 2차 제재까지도 달해간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시리아 내전이 일단 사실상 마감되었다는 소식 여파로 일단 상승은 조금 제한된 부분을 보였는데요. 지금 금일의 경우에도 일단 시가 65.44 라인하고 65.38 라인 자체가 아래쪽에서 같이 붙어있는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일 고점을 쉽게 갱신 못했기 때문에 현재 무리한 대응보다도 지금 잠깐 눌림했을 때 시가 저가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전거래 고가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돌파됐었을 때 매수 방향으로서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 윗 상단으로는 66.4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두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전일 시가 라인과 그리고 전일 저가 라인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65.20 그리고 2차적으로는 64.85 라인까지 열어두신 것이 유리할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하단 밴드로는 64.85 위쪽으로는 66.40까지 열어두면서 약 200틱 이내에 제한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는 지금 아시아장에서도 지금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매수세가 일단 전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유로 FX도 그리고 오일도 그리고 골드도 지금 차트의 공통점을 보면은 오늘 당일 시가하고 저가가 아래에 같이 붙어 있으면서 강한 매수세들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는 일단 달러의 요인에 의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의 경우 일단 골드의 경우에도 강한 조금 매수세가 나타났었는데 금은 일단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일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철금속 자체도 일단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일단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금의 골드의 경우도 1차적으로 일단은 1199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 일단 매수비로서 열어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이 시가 저가 라인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매도된보다도 차라리 눌린 매수 자리를 유리하게 찾아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1차적으로 일단 1202 라인대가 안착된다고 했었을 때는 1206 라인과 그리고 1210 라인까지도 열어둘 수 있으면서 평균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는 진폭 자체가 작게 나왔을 때 약 60에서 80틱 이내지만은 원래 평균적인 당일 진폭 자체는 약 120에서 140틱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일 저가로부터 충분히 올라온다 했을 때는 1210 라인까지도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은 1210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 시가 고가가 위치해 있는 만큼 일단 위쪽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 하락 시에는 전일 저가 라인과 그리고 위쪽 상단 시에 매수 대응은 전일 시가인 7,390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 개장 이후부터 그 이후에 방향성을 잡히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이 8년 만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졸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현민 멘토님께서는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라인을 짚어주시기 계시기 때문에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유용한 전략들 메모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